청소부가 말을 섞으면 내가 더러워지잖아. 장도윤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성화전자 본사 12층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출근 시간이 한창인 월요일 아침이었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신입사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한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이수지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26살의 수지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청소 도구를 한쪽으로 치우는 수진을 보며 장도윤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인맥까지 갖춘 27살의 장도윤은 자신을 엘리트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대기업에서 아직도 저런 사람들을 고용하나 봐요? 옆에 서 있던 박예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들었습니다. 같은 나이인 26살의 예린은 외국대 유학파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화 실력이나 실무 능력은 전무한 상태였죠. 맞아요. 너 같은 사람이랑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진짜 불쾌하네요. 예린의 말에 주변 신입사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메모장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외국어 단어들과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다양한 언어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메모장의 내용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성화전자는 국내 3대 재벌 그룹 중 하나로 글로벌 가전부터 전자, 통신기기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본사 건물은 20층 높이의 웅장한 모습을 자랑했죠. 최근 2세 경영체제로 넘어가면서 실력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학벌과 스펙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특히 인사팀에서는 명문대 출신과 해외 유학 경험자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뚜렷했죠. 수지는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야 했던 그녀에게는 이 일자리가 소중했습니다. 가난한 조선 가정에서 자란 수지는 학업보다는 생계를 선택해야 했거든요.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터로 나섰던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출근해 조용히 복도를 닦는 수진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몇 없었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이미 그녀는 1시간 넘게 청소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관찰력이 뛰어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진 수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복도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청소하고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워놓는 세심함까지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매일 소독하고 계단 난간까지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그녀만의 원칙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수지는 그저 배경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특히 명문대 출신의 인맥까지 갖춘 신입사원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 여기 쓰레기통 좀 비워줘. 김태식 과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수진을 불렀습니다. 40살의 김 과장은 평소에도 수진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신입들 뒤에 숨고 책임은 회피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밤 나르는 사람도 저렇게 안 끼적거린다니까. 정말 답답해. 그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묵묵히 쓰레기통을 비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거든요.
이런 모욕과 무시는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사내 카페테리아 대신 건물 뒤편 작은 벤치로 향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거든요. 도시락을 꺼내 먹으면서 그녀는 항상 들고 다니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봉주르, 코망 탈레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프랑스어 발음을 작은 소리로 연습하는 수진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독학으로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익히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발음을 연습하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며 문법을 익혔습니다. 언어에 대한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1시간씩 언어 공부를 하는 것이 수진의 루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작은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실력을 써먹을 날이 올 거야. 그녀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청소부일지라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죠.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수지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각 층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층인 15층부터 시작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녀의 루틴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다른 분위기와 특성이 있었죠. 임원층은 항상 조용하고 긴장감이 돌았고 중간 관리층은 분주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있는 하위층은 활기차면서도 경쟁 의식이 강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직원들은 대부분 그녀를 못 본 척했습니다. 간혹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대화가 길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는 그것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하지는 않으니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수진은 근처 서점에 들렀습니다. 새로 나온 스페인어 회화책을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올라, 코모 에스타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책장을 넘기며 스페인어 인사말을 연습해 봤습니다. 언젠가는 이 실력을 써먹을 날이 오겠지?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책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화전자에는 큰 변화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신입사원 교육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회사 분위기도 더욱 팽팽해질 것이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주간이 시작된 화요일 아침, 성화전자 본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총 30명으로 모두 명문대 출신이거나 해외 유학 경험자들이었죠. 이들 중에서도 특히 장도윤과 박예리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장도윤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특채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알아봐 주는군요. 그는 동기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박예린 역시 외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유학생활 덕분에 글로벌 마인드가 남다르거든요.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는 제가 꼭 필요한 인재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회화 실력이 형편없었고 실무 경험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학위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죠. 오전 9시 수진이 10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이 교육실로 향하며 지나가는 중이었죠. 어머, 또 그 청소부네요. 예린이 수진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보기 싫어요. 왜 맨날 우리 눈에 띄는 곳에서 청소하는 거죠? 장도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청소부가 말을 섞으면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그의 말에 다른 신입사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들은 척하지 않고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프긴 했죠. 이런 모욕은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사내 카페에서 물을 마시려고 들어섰을 때 예린과 마주쳤습니다. 여기 청소부가 왜 있어요? 예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죠. 청소부 주제에 여기까지 오면 곤란하죠. 급여 맞게 밥차에서 해결하세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회사 품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카페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수진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떨어뜨린 영수증을 줍다가 다시 예린과 마주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진짜 끈질기네요. 왜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져요. 제발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일해주세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언젠가는 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 그날 오후 김태식 과장도 평소보다 더 심하게 수진을 대했습니다. 야, 거기 청소나 제대로 해. 먼지가 여기저기 남아있잖아. 실제로는 완벽하게 청소된 상태였지만 김 과장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밤 나르는 사람도 저렇게 안 끼적거린다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네. 주변 직원들이 웃자 김 과장은 더욱 득이양양해했죠.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런 일이나 하는 거야. 뭘 바라겠어? 수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곳을 다시 닦으면서도 아무 불평하지 않았죠. 그녀에게는 이 일자리가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지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신입사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부 정말 거슬려. 맨날 눈에 띄는 곳에서 어슬렁거리고. 맞아. 우리 같은 엘리트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해. 회사에서도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말이야. 수지는 칸막이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지금은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청소부가 말을 섞으면 내가 더러워지잖아. 너 같은 사람이랑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니? 기운이 없어 보이는구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프랑스어 회화 연습을 하고 스페인어 문법을 복습했죠. 중국어 발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언젠가는 이 실력으로 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수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모욕과 무시가 계속되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점점 더 건방져졌고 다른 직원들도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장도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진을 조롱했죠. 저 청소부 보면 정말 한심해. 나이도 비슷한데 저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 맞아요. 우리랑은 태생부터 다른 거죠. 예린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계속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언어 공부를 했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기회가 회사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도요. 성화전자에는 곧 큰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서게 될 것이었죠. 바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청소부 이수진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성화전자 본사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5층 대회의실에서 울려 퍼지는 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임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수진이 14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김태식 과장이 허둥지둥 뛰어내려왔습니다. 아, 거기 청소하는 사람. 김 과장이 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치워.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생겼어. 수진은 묵묵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평소에도 바쁜 회사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곧이어 오상진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45살의 오 팀장은 실력과 결과를 중시하는 인물로 유명했죠. 김 과장,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정말 큰일 났습니다, 팀장님.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글로버스트 캐피탈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글로버스트 캐피탈은 다국적 투자사로 성화전자와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변경 내용이 뭔데요? 오 팀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핵심 조항 몇 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된 계약서로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약 최종 서명이 내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안에 모든 조건을 재검토해야 했거든요.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법무팀 직원들은 영어는 되는데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김 과장이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내 전문 통역사가 모두 출장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통역사를 급하게 구해볼까요? 이미 알아봤는데 이런 전문 계약서를 다룰 수 있는 통역사는 최소 3일은 걸린다고 하네요. 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성화전자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주가에도 큰 타격이 올 것이 분명했죠. 신입사원들 중에 혹시 외국어 가능한 사람 있나요? 오 팀장이 마지막 희망을 걸며 물어봤습니다. 그게 다들 영어는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김 과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신입사원들 중 대부분이 토익 점수만 높을 뿐 실전 회화나 전문 번역 능력은 형편없었거든요. 특히 장도윤과 박예린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일단 가능한 사람들 다 불러보세요. 오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신입사원들이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장도윤이 제일 먼저 자신 있게 나섰죠. 저는 토익 950점이고 영어 회화도 수준급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어 계약서를 보자마자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박예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막상 스페인어 문서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이건 제가 공부한 건 영어였어서 다른 신입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스펙은 화려했지만 실제 외국어 실력은 엉망이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그때 회의실 밖에서 청소를 하던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계약서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의실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봤죠. 장도윤이 제일 먼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청소부가 외국어를 한다고요? 하하, 이게 무슨 드라마예요? 박예린도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기네요. 청소부가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김태식 과장도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장난할 때가 아니야. 나가. 하지만 오상진 팀장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 실력과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잠깐요. 일단 들어보죠. 오 팀장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가능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도 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움 때문이었죠. 설마, 오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인지 확인해 볼까요? 그가 프랑스어 계약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수지는 침착하게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프랑스어로 읽기 시작했죠. 라 프레장트 클로즈 콘셀은 레 콘디시옹 드 팡베스티스망.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국어로 번역했죠. 현재 조항은 투자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원금 보장과 수익률 배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장도윤과 박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어떻게... 김 과장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 팀장만이 흥미롭게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스페인어도 해보세요. 수진은 스페인어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에스타 클라우술라 에스타블레세 라스 콘디시오네스. 역시 완벽한 발음과 정확한 번역이었습니다. 오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1시간씩 3년 동안 공부했어요. 오 팀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요. 그럼 지금부터 이 계약서 검토를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시험은 내일 있을 외국 투자사와의 직접 회의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내내 수지는 회의실에서 계약서 검토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된 복잡한 투자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꼼꼼히 분석했죠. 오상진 팀장과 법무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지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조항에서 수익률 계산 방식이 기존과 다르네요. 수진이 계약서의 핵심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랑스어로 타욱스 드 랑데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익률을 뜻하는 거예요. 법무팀 차장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확하네요. 이런 전문 용어까지 아시다니. 하지만 회의실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장도윤이 동기들에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저 청소부가 정말 제대로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맞아요. 혹시 틀린 번역을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박예린도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번역도 완벽했거든요. 이 부분은 스페인어인데 좀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수진이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레스폰사빌리다드 리미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책임 한계를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어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명확하게 해둬야 할 것 같아요. 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봐주시네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의 퇴근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혹시 내일 아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로버스트 캐피탈 대표인 로베르토 윤 씨가 직접 오시거든요. 통역이 꼭 필요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대답에 오 팀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장도윤과 박예린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죠. 정말 청소부를 그런 중요한 회의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장도윤이 못 견디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걱정되는데요. 김태식 과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팀장님.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건 좀. 하지만 오 팀장은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이미지보다 계약 성사가 더 중요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글로버스트 캐피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관련 투자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죠.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수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하게 해내야 해. 다음 날 아침 9시 성화전자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로베르토 윤을 비롯한 글로버스트 캐피탈 임원진들이 도착했거든요. 50대의 로베르토 윤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다국적 투자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성화전자 여러분. 로베르토 윤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계약 조건을 최종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화전자 임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앉았습니다. 정진우 회장도 참석했죠. 60대의 정 회장은 성화전자 창립자로 모든 임직원의 행동을 평소 철저히 관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로베르토 윤이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아봉 케크 푸엥 임포르탕 아 디스쿠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정된 통역사가 없었거든요. 임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수진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수진이 차분하게 통역했습니다. 로베르토 윤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죠. 오, 프랑스어를 아시는군요. 발음이 정말 좋네요. 그가 다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보뜨르 니보 드 프랑세의 엑셀랑. 당신의 프랑스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고 계세요. 수진이 즉석에서 통역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계약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자 규모, 수익률, 리스크 분담 등 복잡한 내용들이 오갔죠. 로베르토 윤은 때로는 프랑스어로, 때로는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엘리에스고 데베 세르 콤파르티도 데 마네라 에키타티바. 리스크는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수진의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서 상황의 맥락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죠. 회의가 진행될수록 로베르토 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런 훌륭한 통역사가 있다니 놀랍네요. 계약 진행이 정말 수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서의 핵심 조항 중 하나에서 번역상 오해가 발생한 것이었죠. 잠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로베르토 윤이 스페인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에스토 노 에스 로케 아코르다모스.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었거든요. 수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했죠. 계약서 12조 3항의 표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수진이 양쪽 문서를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인테레세스 아쿠물라티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복리 이자를 뜻해요.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표현되어 있네요. 로베르토 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수지는 즉시 수정된 번역을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죠. 로베르토 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정진우 회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그는 평소 모든 임직원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 수진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로베르토 윤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인재를 어디서 찾으셨나요? 그의 질문에 오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어느 부서죠? 통역팀인가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오상진 팀장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로베르토 윤 앞에서 수진이 청소부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청소부입니다. 담담하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로베르토 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청소부라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언어 실력을 가진 분이 청소부라니.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장도윤과 박예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김태식 과장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수진을 밤 나르는 사람도 저렇게 안 끼적거린다며 모욕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정진우 회장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관심이 담겨 있었죠. 정말 흥미롭군요.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로베르토 윤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되신 거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간씩 3년 동안 꾸준히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인재를 청소부로만 쓰고 있다니 너무 아까워요. 로베르토 윤의 말에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외국 투자사 대표가 자신들 회사 청소부를 인재라고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어떤 언어들을 하시나요? 로베르토 윤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아랍어를 조금. 수진의 대답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6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정말 믿기 어렵네요. 한번 테스트해봐도 될까요? 로베르토 윤이 갑자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니 정도 쓰이 워먼 공스 드 통여마. 당신은 정말 우리 회사의 통역사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네요. 수진이 즉석에서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부스 통여사, 단스워, 유이직어 넉니.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했죠. 저는 통역사가 아니지만 이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로베르토 윤이 감탄했습니다. 아랍어도 해보세요. 아프안야 사이드, 라키나나라, 아타칼람 아라라비아 비탈라카. 수진이 유창한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랍어는 유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토 윤은 박수를 쳤습니다. 충분히 유창해요. 정말 놀라운 실력이네요. 이때 장도윤이 견디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어요?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박예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명문대를 나왔는데 고졸 청소부가 저희보다 실력이 좋다니. 그들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로베르토 윤의 표정이 굳어졌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로베르토 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학력이 실력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장도윤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당신들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네요. 로베르토 윤의 말에 장도윤과 박예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진우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로베르토 윤은 수진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세요. 이런 인재는 정말 드물거든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국적 투자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장도윤과 박예린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청소부 따위가 우리보다 대접받는다니. 장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청소부가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가져요? 박예린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오늘 회의에서 그녀가 보여준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김태식 과장은 화장실에서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평소 수진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었습니다. 한편 정진우 회장은 별도의 작은 회의실에서 오상진 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팀장, 그 직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수진 씨 말씀이시죠? 네. 평소 행동은 어떤가요? 오 팀장이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조용한 편이에요. 불평 한 번 안 하고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죠.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무시당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신입사원들이 심하게 대했는데 정진우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평소 철저한 실력주의자였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조직 문화를 싫어했습니다. 흥미로운 인재네요.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한 인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회의실로 돌아가자는 신호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죠. 오늘 회의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특히 이수진 씨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네요. 그가 성화전자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니 정말 아쉬워요. 로베르토 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정진우 회장이 무슨 결정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성화전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로베르토 융과 글로버스트 캐피탈 임원진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성화전자 본사 회의실의 긴장감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죠. 정진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화전자 창립자인 정진우 회장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회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다른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오상진 팀장만 남아주세요. 장도윤과 박예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태식 과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오늘 일로 인해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자 정진우 회장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대화하고 싶을 뿐이에요. 수진은 여전히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먼저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언제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정진우 회장의 질문에 수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요. 처음에는 영어만 공부했는데 점점 다른 언어들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독학으로 6개 언어를 익히다니.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나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이곳에서 받아주셨거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상황이었겠네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수진의 말에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간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놀거나 쉴 때 저는 공부했죠. 그리고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요? 언젠가는 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학력이 없어도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정진우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마인드야말로 진정한 성화전자 정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평소 다른 직원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회장의 질문에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고발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면 양심에 걸렸거든요. 대부분 무관심하셨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청소부니까요. 하지만 오상진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좀 심한 편이었어요. 팀장의 말에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과 일부 과장급 직원들이 수진 씨를 많이 무시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었나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장도윤 신입사원이 청소부가 말을 섞으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말했고, 박예린 신입사원도 너 같은 사람이랑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오 팀장의 말에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태식 과장도 밤 나르는 사람도 저렇게 안 끼적거린다며 자주 모욕했죠. 정진우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는 평소 모든 임직원의 행동을 CCTV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이런 세부적인 모욕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 왜 이런 일들을 참고 계셨나요? 회장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일자리가 소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수진의 대답에 회장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것이 대단했거든요. 정말 훌륭한 마음가짐이네요. 회장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스펙만 좋고 실력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가 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수진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회사 정규직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규직이요? 네. 글로벌 협력실 실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회장의 말에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부에서 갑자기 실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경력도 학력과 경력보다 중요한 건 실력과 인성이에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능력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한 것이거든요. 오상진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수진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수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회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무엇인가요? 이 회사엔 스펙 말고 진짜 실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성화전자의 미래입니다. 회장의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모든 시간들이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과의 면담이 끝난 후 수진은 복도를 걸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자신이 갑자기 임원 제안을 받게 되다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때 장도윤과 박예린이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기 가네, 우리를 망신시킨 청소부가. 장도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속임수를 썼을 거야. 청소부가 어떻게 우리보다 실력이 좋을 수 있어? 하지만 수지는 그들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죠. 야, 잠깐. 장도윤이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수진이 돌아서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로 우쭐해하지 마. 넌 여전히 청소부야. 장도윤의 말에 박예린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한번 잘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줬고 그것을 인정받았거든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녀의 변화된 태도에 장도윤과 박예린이 당황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수지는 조용히 그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성화전자 본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회사 전체에 소문으로 퍼졌거든요. 청소부가 중요한 외국 투자사와의 회의에서 완벽한 통역을 해냈고 심지어 회장과 단독 면담까지 했다는 이야기였죠. 수지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떤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직원들은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다국어 청소부인가 봐. 정말 6개 언어를 한다는 게 사실일까?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장도윤과 박예린을 비롯한 일부 신입사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리야. 청소부는 청소부잖아. 장도윤이 동기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맞아. 한번 잘했다고 해서 갑자기 영웅 취급받는 게 말이 돼? 박예린도 질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수진이 10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오상진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팀장님. 수진이 청소 도구를 한쪽에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팀장의 질문에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고민이세요? 과연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수진의 솔직한 대답에 팀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죠. 하지만 어제 보여주신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때 김태식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수진 씨. 김 과장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수진이 놀랐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김 과장이 존댓말을 쓰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제가 좀 무례했던 것 같아서요. 김 과장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부탁드릴게요. 수지는 내심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혼자 건물 뒤편에서 도시락을 먹던 수진에게 여러 직원들이 다가왔거든요. 수진 씨, 저희와 함께 식사하실래요? 어제 정말 멋있었어요. 대단하시던데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죠. 감사해요. 하지만 전 여기서 먹을게요. 수진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그들과 함께하기가 어색했거든요. 오후 2시 회사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진우 회장이 임원진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사팀에서 공지를 돌렸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죠. 혹시 수진 씨 때문인가? 설마 정말 승진시키는 건 아니겠지? 직원들 사이에서 갖가지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임원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진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각 부서 임원들이 참석했죠. 어제 있었던 글로버스트 캐피탈과의 계약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직원의 활약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소문으로 들었던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 일을 통해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스펙만 좋고 실력은 없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반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진정한 실력주의로 나아가겠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이수진 직원을 글로벌 협력실 실장으로 발탁하겠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청소부를 바로 임원급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회장님, 그런데 본인이 승낙했나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다릴 겁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인재니까요. 이때 인사 담당 임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신입사원들이. 그런 반발을 하는 직원들이야말로 문제죠.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해요. 회의가 끝난 후 소식은 곧바로 전 직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수진이 글로벌 협력실 실장으로 발탁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이 소식에 회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을, 어떤 직원들은 분노와 질투를 드러냈죠. 특히 장도윤과 박예린의 반응은 극심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청소부가 갑자기 임원이 된다고요? 장도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명문대 나오고 스펙도 좋은데 고졸 청소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박예린도 울먹였습니다.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고 대부분의 임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한편 수지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죠. 수진아, 무슨 좋은 일 있었니? 얼굴이 밝아 보이는구나. 할머니가 따뜻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만약 제가 더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니? 어떤 일인데?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지. 우리 수진이가 그만큼 인정받는다는 뜻 아니냐?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수진아.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니? 새벽마다 일어나서 공부하고 낮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할머니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기회라는 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거지. 넌 충분히 준비됐어. 그날 밤 수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죠. 자신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지는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진의 말에 정진우 회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이날부터 성화전자에는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 달 후 성화전자 본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글로벌 협력실 실장으로 정식 임명되어 16층에 위치한 넓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러 언어로 된 계약서들과 국제 업무 관련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전부터 항상 들고 다니던 작은 메모장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실장님, 프랑스 바이어들과의 화상회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새로 배속된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감사해요. 지금 들어가죠. 수진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생겼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모니터에 프랑스 바이어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봉주르, 메시웨 단무. 수진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마담이. 항상 당신과 일하는 것은 즐거워요. 프랑스 바이어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프랑스어는 정말 완벽해요. 마치 파리에서 자란 것 같아요. 수지는 능숙하게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1시간 만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죠. 실장님 정말 대단해요. 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계약이 성사되는 걸 처음 봐요. 수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팀워크 덕분이에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사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임원 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일반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실장님, 여기 앉으세요. 여러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이 수진을 존경하고 따랐거든요. 어제 스페인 회사와의 계약건 정말 멋있었어요. 실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 위상이 정말 높아졌어요. 직원들의 칭찬에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하지만 식당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장도윤과 박예린을 비롯한 몇몇 신입사원들이었죠. 한 달 전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장도윤은 한직으로 좌천되어 단순 업무만 담당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장도윤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박예린도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언젠가는 실수할 거야.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수진의 성과는 날이 갈수록 눈부셨습니다. 매주 새로운 해외 계약을 성사시켰고 회사의 글로벌 진출에 크게 기여했죠. 오후 3시 정진우 회장이 수진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실장님,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네, 회장님. 앉으세요. 수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장과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이번 달 성과 보고서를 봤는데 정말 놀라워요.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글로벌 협력실 설립 이후 해외 매출이 30%나 증가했네요.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했죠. 당신을 발탁한 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그때 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회장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결과로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네요. 그런데 혹시 힘든 일은 없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이 즐거워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저녁 무렵 갑작스럽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동 지역 대형 건설 회사에서 급하게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실장님, 큰일 났어요. 팀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에서 아랍어로만 협상하겠다고 하는데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해요. 다른 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 없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하죠?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협상하겠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수진은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와 화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수진이 완벽한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상대방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오, 당신이 아랍어를 하는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나 아타칼람 아라라비아 쿠아이 이산. 저는 아랍어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수지는 또 다른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였죠. 실장님, 정말 대단해요.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랍어까지 완벽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소식은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수진 실장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도윤과 박예린도 더 이상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수지는 오랜만에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혼자 도시락을 먹던 그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팀원들이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셨어요? 한 팀원이 궁금해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청소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오히려 그때가 더 간절했어요. 수진이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수진 실장의 공로를 인정하는 시상식이었어요. 대강당의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정진우 회장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죠. 이수진 실장은 우리 회사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은 분이죠. 수진이 무대에 올라서자 모든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무엇보다 기회를 주신 회장님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려요. 수진이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모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많은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평소 자신감이 없던 직원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죠. 시상식이 끝난 후 수지는 회사 로비를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로 들어온 청소부 아주머니였어요. 실장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해요, 실장님. 실장님 덕분에 용기가 나요. 아주머니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날 저녁 수진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고 할머니의 치료비 걱정도 없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그날 밤 수진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청소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어 있었죠. 청소부가 말을 섞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장도윤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성화전자에는 진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누구도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실력과 인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그리고 수진의 작은 메모장은 이제 회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희망의 상징이라는 설명과 함께요. 누구든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수진의 이야기는 성화전자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고 자신만의 꿈을 향해 도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어와 힌디어였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그녀가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